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그 뮤가 우리가 계산한 그 특정한 값이 맞는가 라고 이제 추정을 할 때 그때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실제로 이제 가설 검증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보면서 계속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해왔었는데요.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이 그림에서 표본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뭔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의 이제 그 크기 n짜리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값이 예를 들어 뭐 뮤 제로다 라고 이제 한번 해보죠. 이게 계산이 되면 우리는 일단 모 평균이 뮤 제로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일단 하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이제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n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 x바가 이제 모평균인 뮤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뮤를 가정하기에 가장 이제 안전한 값은 실제로 계산해낸 이 값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렇게 봐도 되는지를 이제 그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증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가설을 세워야죠. 가설은 앞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가설을 하나만 딱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알아내고 싶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알아내고 싶은 가설을 하나 세우면 이제 자동으로 그것과 반대되는 가설이 동시에 이제 생깁니다. 실제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가설을 우리가 기무가설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H0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null hypothesis입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H0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가설이 뭐가 될 거냐면 이 x바를 통해서 계산한 이 뮤 제로 값이 평균일 것이다. 그래서 뮤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값이 뮤 제로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기무가설입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이 기무가설에 이제 반대되는 거죠. 이거를 보통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H1이라고 많이 씁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이제 뮤는 뮤 제로일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대립가설은 뮤는 뮤 제로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립가설이 됩니다. 근데 저 이제 뮤라는 실제 이제 우리는 뭐 부호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우리가 그 지금 계산하고 있는 통계량의 대상 그게 가격이든 면적이든 뭐 어떤 특성이 됐던 그 통계량의 특성상 뮤는 뮤제로가 아니다가 대립가설이 될 때도 있고 또는 뮤는 뮤제로보다 작을 것이다. 뮤는 뮤제로보다 클 것이다. 가 대립가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절대로 뮤가 뮤제로보다는 이제 클 수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크지 않다고 이제 합당하게 예견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얘의 대립가설이 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뮤가 뮤제로보다 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대립가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같지 않다고 말하면 클지 작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둘 다 고려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양측 검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two-sided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대립가설이 이제 그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가 단측 검증 single-sided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가설 우리가 이제 입증하고 싶은 대상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좀 단순하게 요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양측보다는 단측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쉽기 때문에 근데 어느 걸로 해보나 뭐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R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잠깐 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X바다. 근데 우리가 그 X바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이제 뮤 제로의 값이 나왔더라. 이럴 때 실제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X바가 뮤 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규분포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X바의 평균인 요게 이제 뮤 제로 값이 뮤일 것이고 이게 모 평균일 것이고 우리가 실제 X바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 그 넓게 퍼진 정도인데 그러니까 퍼진 정도를 표준화한 값이에요. 그 크기는 이제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정도 되는 이 모양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이 뮤제로가 실제로 뮤가 맞다고 이 가정이 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게 잘 추정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신뢰 수준 또는 유의 수준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그 단측 감정을 이제 하는 경우에 이게 분포가 정해지면 실제로 유의 수준은 어느 한 정도 선에서 딱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유의 수준을 해볼게요. 유의 수준이 요만큼의 면적, 즉 확률인데요. 제일 많이 쓰는 그 확률이 보통 이제 5% 정도 쓴다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부릅니다. 저 유의 수준을. 그리고 여기에 매칭되는 어떤 뮤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내가 뮤 스타라고 할게요. 요거를 기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왜 이런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5%가 아닌 나머지 95% 이게 신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 이하가 기강력이니까 요 뮤 스타보다 큰 이 부분은 이제 채택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실제로 표본을 조사를 했더니 표본의 평균이 이 값일 수도 있고 이제 그 표본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표본의 평균 값은 뭐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가정이 우리가 참이라고 이제 지금 그 보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표본의 평균 값을 구해보면 요 근처의 값이 나올 확률이 제일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모집단의 모평균이 뮤제로가 맞기 때문에 표본을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면 이 근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걸 나타낸 그래프 모양이 이거잖아요. 그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이 양쪽에 극단의 값을 가질 이제 확률은 점점 이제 낮아집니다. 이래서 요 기각역의 끝인 이 임계값, 이걸 이제 임계치라고 하는데 이 임계치보다 큰 값이 관찰되면 표본 평균이 그때는 H0를 기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 참이네. 근데 요 경우와 같이 임계치보다도 더 낮은 또는 뭐 단측 검정에서 이거보다 더 큰 값 반대의 경우는 그래서 더 극단적인 값이 관찰이 되면 이건 5%보다도 더 낮은 확률의 어떤 값이 이렇게 나와버렸다. 이러면은 이제 해필 표본을 하나 조사했는데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값이 하나가 나올 정도면 그거는 이제 얘를 모평균으로 볼 수 없나 보다. 이게 참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모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제 아까 가정했듯이 이게 참이라고 치면 그 표본 평균의 값이 관찰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95%의 확률로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겠죠.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모 평균이 M0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보게 될 확률 그것은 이제 5%가 될 겁니다. 그게 유의 수준입니다. 요거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했던 설명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얘기하고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지금 이제
그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M0가 나와가지고 얘가 M이다라고 이제 봤는데 얘가 많이 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표본을 이제 뽑아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그때는 이제 M0가 아니고 M1이라는 값이 나왔어. 그 M1이 만약에 이제 이거예요. 해필이면 이제 조사했는데 이렇게 실제 참인 값에서부터 되게 먼 이제 M1이라는 값이 관찰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뭔가 가정을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 그림이 좀 못생겼지만, 네, 어쨌든 양쪽이 대칭이라고 보고 이렇게 생긴 이제 분포를 하나 가정할 겁니다. 얘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뽑은 표본 그 평균값 이제 x바가 m1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 표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뮤는 m1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이제 잘못 뽑은 거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얘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필이면 이제 굉장히 참값에서 먼 표본 평균이 관찰되는 바람에 우리는 이 뮤0가 아닌 뮤1이라는 값이 모평균일 거야 라고 이제 가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또 다른 가정인데 얘는 참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잘못된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지를 알지 못하죠. 그렇다면 예. 그러면 참값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M1이 참값일 거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관찰된 M1이 기각되지 않고 M1이 맞나 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채택하게 될 확률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요 지금 그 우리가 이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 참값에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오른쪽에 값이 구해지면 그때는 기각시키지 않고 이제 채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채택이 돼버리는 이제 구간이 되는 거죠. 이게 기각력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 값을 베타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까 이 왼쪽에 빨간 영역을 알파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오른쪽 요쪽은 이제 베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계산한 값이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벗어난 값이 이제 나왔더라면 사실은 기각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그 잘못 믿고 있는 그 분포가 그대로 채택될 이제 확률은 이 임계치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저걸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타라고 부른다. 그래서 좋기로는 자 알파가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기각할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작을수록 좋고 베타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도 채택하게 될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역시 작을수록 좋죠. 근데 저 크기가 이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제 알파의 크기는 유의 수준을 우리가 몇 퍼센트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알파하고 유의 수준은 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의 수준을 뭐 좀 더 이렇게 낮게 가져가면 알파는 이제 아주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귀문가설이 참인데도 기각할 엉뚱한 선택을 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커지죠. 베타가 이제 2까지 커져 버리죠. 그러니까 거짓인데도 귀무가설이 그것을 이렇게 기각하지 않고 채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유의 수준을 그래서 좀 더 높게 가져가면 베타는 작아지는 대신에 이제 알파가 커지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을 무조건 낮게 또는 무조건 높게 가져간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적으로 이제 통계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유의 수준이 5% 또는 뭐 어떤 경우는 1%뭐 이 구간들을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